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2021년 중국은 최고 등급인 17급 태풍이 와도 끄떡없는 세계 최초의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기를 설치했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중국이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기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며 열광한 그 발전기는 광둥성 양장시 해역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중국 언론들은 이 풍력 발전기가 400메가와트급 해상풍력 발전소 내 수심 28에서 32m에 설치한 것으로 한 대당 발전 용량은 5,500kW이며 시간당 발전량은 5,500도에 달하고 연간 3만 가구의 친환경 청정에너지원인 전기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 홍보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로 떠오른 해상풍력 기술을 놓고 한중일 3국은 시장 선점을 위해 치열한 기술 경쟁을 벌여왔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중국이 치고 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고작 1년 뒤 태풍에 끄떡없다던 바로 그 광둥성 양장 해상풍력발전소는 태풍 차바가 강타하자 엄청난 인명피해를 입어 중국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수준을 전 세계에 증명하고 말았습니다. 2022년 광둥성 양장 해역에서 풍력발전기 프로젝트를 시공하던 특수선박 푸징 001호가 태풍 차바를 만나 조난됐고 해당 선박은 풍랑을 만나 두동강된 뒤 침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 선박이 침몰하면서 27명이 실종되는 참사가 발생한 것인데요. 사고 직후 구조센터는 응급지휘부를 설치하고 구조활동을 시작했지만 구조용 헬기가 도착하기 전에 많은 선원들이 파도에 휩쓸려갔고 실종된 선원을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광둥성 양장 및 잔장 등 해역에 야심차게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해왔지만 태풍 최고 등급인 17급의 강풍에도 끄떡없을 거라던 그 프로젝트는 최대 강풍 8에서 9급의 태풍에 가동 불능 상태가 되며 이미지를 구기고 말았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 폭발 사고 이후 후쿠시마 부흥의 상징이라며 설치했던 초대형 해상풍력발전 설비가 철거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본 해상풍력발전의 현재를 보여주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앞으로 원전을 대체할 에너지원으로 풍력을 상정하고 후쿠시마 앞바다의 부흥의 상징으로 해상풍력 발전기 3기를 설치하고 실증 연구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이 사업을 수주한 마루베니 컨소시엄은 송전용 해저 케이블 등을 설치하고 연구를 거듭했지만 기기 고장이 잇따라 풍차는 이미 철거됐고 또 다른 풍차도 이용률이 너무 적어 더 이상 운용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채산성을 맞출 수 있는 목표치는 불과 30%였는데도 이 정도의 채산조차 맞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해상풍력 발전 설비가 후쿠시마 부흥의 상징으로 세운 것이라 철거를 하면 안팎의 시선이 쏠릴 것을 우려했고 어떻게든 매각해보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워낙 채산성이 떨어져 관심을 보인 민간업체들도 거의 없었고 결국 더 이상 세금 먹는 하마가 되느니 굴욕을 무릅쓰고 철거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총 6,600억 원의 거액이 들어간 후쿠시마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완전히 물거품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중국과 일본이 나란히 굴욕을 당하는 사이 한국 조선업계는 물들어왔을 때 노져야 한다며 해상풍력선 수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 전세계 해상풍력선 발주가 본물이 터졌고 한국 조선업계가 이중 상당 물량을 수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 조선해운 시황 전문기관인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작년에 해상풍력 관련 주문 기록은 총 약 8조 원으로 전체 해양 신조 투자의 59%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올해 더 늘어나 19개국에서 2030년 말까지 34개국이 수용할 수 있는 풍력터빈 설치선이 개발될 것으로 전망했고 올해 최대 10조 원에 육박하는 신규 투자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어느 해보다 한국과 중국, 일본의 주요 업체들은 해상풍력 관련 주문을 따내려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은 해상풍력 관련 분야에서도 기술력으로 중국과 일본을 긴장케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해상풍력 터빈과 하부기초를 한 번에 설치하며 10일 만에 일괄 설치하는 기술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발한 나라입니다. 한국이 개발한 이 일괄 설치 기술을 적용하면 해상풍력 터빈과 하부기초를 한 번에 설치해 한 기당 설치비를 37억 원이나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한전이 개발한 해상풍력 일괄 설치 기술은 안전한 항구에서 발전기 하부기초와 상부 터빈을 모두 조립한 후 발전기 전체 구조물을 들어올려 바다로 운송해서 설치하는 기술인데요. 더구나 이 공법은 기존에 90일이나 걸리던 것을 단 10일 만에 설치 완료할 수 있는 신개념 공법입니다. 또한 이 기술은 소음 및 진동 발생이 없어 친환경 효과도 큽니다. 기존 해상풍력 설치 방법은 하부기초를 말뚝박아 집안에 고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안반굴착과 시멘트액 주입 공정을 피할 수 없어 소음 및 시멘트 주입제로 인한 해양 오염 위험성이 있었는데 한국이 개발한 이 일괄 설치 기술로 시공하면 환경오염의 위험도 줄어듭니다. 지금까지의 풍력발전기 설치 기술은 복잡한 공정 때문에 터빈 설치까지의 해상 공사 기간이 최대 90일이나 소모되고 기상이 악화하면 사업이 지연되는 일은 예사였습니다.
하지만 한전이 개발한 세계 최초의 공법으로 설치하면 5메가와트 터빈 기준 풍력발전기 설치비를 약 37억 원이나 절약하는 것은 물론 공기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해상풍력 발전은 그동안의 중심지였던 유럽은 물론 미국, 중국, 다른 아시아 지역과 신흥국까지 급속히 확산 중입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후 해상풍력 목표를 대폭 늘리면서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지을 때 필요한 부품의 공급망 병목 현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철강, 터빈, 기계부품, 타워, 하부 구조물, 케이블 등 해상풍력 공급망 확보가 이 분야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자 이 모든 인프라가 이미 갖추어진 나라, 즉 한국의 조선업계는 해상풍력 공급망 측면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컨설팅사 맥킨지는 2020년 3기가와트던 아시아 태평양 해상풍력 시장이 2050년 최소 170기가와트로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해상풍력 개발사 입장에선 운송비를 감안할 때 거대한 하부 구조물을 가까운 거리에서 조달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먼 유럽보다 아시아 해상풍력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가까운 나라에서 하부 구조물을 조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잡은 회사가 바로 옛 삼강 E&T, 지금의 SK 오션플랜트입니다. 이 회사는 아시아 하부 구조물 제조기업 중 가장 두터운 수주 실적을 가진 회사로 SK 오션플랜트 앞에는 이미 아시아 최대란 수식어가 늘 따라다닙니다. SK 오션플랜트가 최근 가장 빠른 속도로 해상풍력 발전을 도입하고 있는 대만 시장을 선점했기 때문입니다. SK 오션플랜트는 두꺼운 철강 파이프를 만들다 해양 플랜트, 조선수리업 등을 하던 중 사업을 다각화하며 2017년 하부 구조물 제작에 뛰어들었습니다. 해상풍력 시장은 무엇보다 이전 실적이 중요한데 얼마나 공신력 있는 개발사에 공급했느냐가 다음 수주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깐깐하기로 유명한 유럽 회사들과 세계 최대 개발사인 오스테드 그리고 대만의 대단지 계약을 체결하자 이후부터는 일감이 알아서 몰려들었습니다. 특히 SK오션플랜트의 매출은 국내에서 올린 매출이 아니라 자국산 사용을 요구하는 대만 시장에서 만든 실적이라는 점을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이 해상풍력 시장을 빠르게 선점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철강부터 조선업 인프라까지 이미 갖춰진 한국의 운 좋게도 해상풍력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점입니다. 하부 구조물은 제작 난이도가 높은 제작물에 속합니다. 풍력터빈의 블레이드 나셀 타워 등 1000톤이 훌쩍 넘는 거대한 구조물을 해저에 지지해야 하기 때문에 높은 내구성이 요구되고 설비 수명도 20-30년으로 깁니다. 이러니 실적이 없는 기업은 쉽게 진입하기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 낯선 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단기간에 선두기업으로 성장한 배경 중 하나는 한국 내에 이미 제조업 공급망이 구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키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는 재료인 철강의 품질이 꼽히는데 한국에는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고품질 후판 공급 철강사들이 즐비합니다. 이처럼 고급 강제를 공급할 수 있는 철강사들이 즐비한 나라는 한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적으로 드뭅니다. 또 하나 초대형 구조물을 둘 야드가 있다는 것도 핵심입니다. 배들이 쉽게 접안해서 구조물을 가져올 수 있는 지형에 구축된 야드 등 조선업이 남긴 유산이 하부 구조물 제작 역량으로 직결됐고 수백 개의 철 파이프를 이어 만들거나 구조물 내부에 필요한 기계장치 조달도 수월했습니다. 조선업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던 관련 공급사들이 이미 경남 일대에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제조업 역량과 공급망 등이 이미 구축돼 있는 국가는 세계적으로도 한국 이외에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중국의 경우 중국 내 시장으로 세계 시장과 이원화되는 경향이 있고 일본은 제조업 강국임에도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시장에서는 한국보다 공급망이 촘촘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한국을 포함해 아시아 해상풍력 시장이 개화할 경우 해상풍력 발전단지에 투입되는 제품 시장을 한국 기업이 점유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이 이처럼 기술력으로 치고 나가자 중국과 일본은 해상풍력 수주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10년 만에 다시 찾아온 해상풍력 설치선 발주 움직임은 이미 모든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한국 조선업에 또 하나의 실적 반등을 가져올 중요한 사업이 될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